여보, 갑자기 카드 15,000원 썼다고 문자 오는데 대체 이 시간에 뭐 한 거야? 방금 저녁 먹었어. 이제 다시 회사 들어가서 10시까지 야근해야 돼. 아니, 회사 식당 놔두고 왜 밖에서 비싼 음식 사 먹는 건데? 15,000원이면 대체 뭘 먹은 거야? 혼자서 한우라도 먹었어? 15,000원으로 한우를 대체 어디서 먹어? 요즘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자꾸 기운 딸리는 것 같아서 능이버섯 삼계탕 사 먹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회사에서 공짜로 밥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돈 쓰고 비싼 걸 사 먹어야겠어? 와이프는 집에서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진짜 요즘 맨날 기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졸고 몸이 너무 축축 처지는 것 같아서 내 몸보신하려고 비싼 거 먹었어. 내가 맨날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에 처음이잖아.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지난주 화요일에도 점심 나가서 사 먹었구만. 그건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냐? 너는 맨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남편이 일하다가 밥 한 번 사 먹은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진짜 듣자 하니 너무 서운하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매달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얼굴에도 주름이 계속 늘어나. 대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래?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 없이 전세로 살고 있잖아. 꼭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시댁에서 집 해준 이야기밖에 못하지. 누가 지금 집 이야기하재. 생활비가 모자라서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건데 무슨 헛소리야? 내가 적어도 350만 원 이상은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내 용돈이라고 주는 돈은 30만 원이 전부잖아. 이게 적게 벌어다 주는 거야? 아니, 당신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줄 알 거야. 350만 원 가지고 살림하면서 내가 애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내 친구들은 전부 남편이 사업하고 의사하고 하다못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한 달에 기본 1,000만 원씩은 가져다 준대. 나는 최저월급 수준이야. 완전 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서민이라고. 미안하다. 네 남편이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당장 돈을 더 벌어오란 말이야. 최소한 당신이 500만 원 이상은 벌어와야 먹고 살고 저축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이제는 서민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나 지금 회사 들어가 봐야 해. 야근하고 11시 넘어서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자. 회사에 야근 좀 더 시켜달라고 해서 야근 수당을 받아와. 그게 아니라면 퇴근하지 말고 곧장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던가.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 월급이 너무한 거지. 저는 이제 결혼 5년 차 3살 아들을 키우며 사는 37 남자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 당시 연봉은 2천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할 당시에 집에서 전세금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점점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태교에 전념하고 싶다면서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 지금까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거나 처갓집이나 우리 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아내가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 내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간 아내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그전까지는 남자인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도 없이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쓰면서도 한 푼도 저금 못하고 매달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는 저까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잔업과 야근은 전부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특근 근무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매일 일을 했습니다. 뭐야? 지난달에 그렇게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겨우 420만 원이야? 당신이 이번 달에는 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많이 나온 거지. 70만 원 더 벌어다 줬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많이 벌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으면 최소한 500만 원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에는 이게 많아 보여?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나도 힘들어. 지난달에 겨우 4일밖에 못 쉬고 맨날 일만 했다고. 누가 당신 능력 없다는 소리나 듣고 싶다고 했어? 돈을 더 벌어오라고.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던지, 주말에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를 하던지. 돈 벌어오라고 돈. 여보, 차라리 당신도 나가서 일을 다시 하는 게 어때? 애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맡겨도 되잖아. 당신이 나가서 200만 원만 더 벌어와도 부모님 드릴 용돈 빼고 500만 원은 넘겠다. 뭐야, 이제는 하다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애한테는 옆에 엄마가 있어줘야지. 내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해줄 거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으면 낮에 4-5시간 파트타임이라도 한번 구해봐. 조금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체 좋은 날이 언제 오는데? 당신이 능력 없어서 나까지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주제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하지 마. 나도 힘 빠지고 너무 힘들어. 진짜 못났어. 지금 힘 빠지는 게 대수야. 돈을 더 벌어오라니까 맨날 입에서 힘들다 어쨌다 약한 소리나 하면서.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쩌라고. 남편이 많이 못 벌어다 주면 당신이 좀 아껴 써야지.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남자 연봉 7천 8천은 기본이래. 그렇게 돈 못 버는 건 능력 없고 게을러서 그렇다더라. 야근이고 특근이고 모조리 다 해서 최소 500만 원은 벌어와봐. 지난달부터 계속 못 쉬고 일만 했어. 나도 몸이 너무 힘들다니까? 가만 보면 당신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남자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데 맨날 힘들다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고. 진짜 피곤한 걸 피곤하다고 하지. 회사 동료들은 집에서 고생한다고 한약이며 영양제며 다 사준다더라. 한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들 당신보다 돈을 잘 버나 보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줄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체 매달 3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야? 당신 헬스장에서 PT 받고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는 돈만 해도 매달 150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것만 줄여도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을 텐데. 꼭 돈 못 벌어오는 못난 남편들이 와이프 보고 돈 어디다 썼냐고 따지더라.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건 생각 못하고 발끈하기는? 너는 쉬지도 못하는 남편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들어? 최소한 월급날에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말이라도 한 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번 달도 나가야 할 돈 계산해보면 빠듯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용돈으로 사는데 400만 원이 대체 왜 부족해? 우리가 대출도 없고 따로 나가야 할 목돈도 없는데 적금 넣는 것도 없으면서 생활비 400만 원이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어? 저 돈에서 적금 넣을 돈이 어디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와. 그럼 나도 적금 들고 착실하게 살림할게. 야,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만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 빼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헤어지고 싶으면 매달 나한테 500만 원씩 보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생활비 양육비로 500만 원은 줘야 이혼해 줄 거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언어폭력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볼 테니까 애는 그나마 돈 벌고 있는 내가 키울 거야. 만약 당신이 키우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육비 말고는 한 푼도 더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고. 나 이혼 못해.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돈 못 버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랑 와이프까지 내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너하고만 끝내자는 거지. 벌어도 끝도 없고 이런 생활 더는 지쳐서 못하겠어. 그동안 쓴 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림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애봐달라고 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자. 야, 너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나를 위해 끝까지 돈을 벌어다 줘야 할 거 아냐? 결국 아내와 저는 갈라서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았더니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면서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5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거라 하더라고요. 아내도 자기 쪽 변호사 말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는 저보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5년 동안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나눌 재산이 없었어요. 집 전세보증금 2억 있는 건 저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는 돈이었죠. 뒤늦게 이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아내가 일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빠 노릇은 하고 싶네요. 자기야 뭐해? 지금 바빠? 아니, 그냥 TV 보고 있지. 왜? 어제도 데이트했는데 오늘도 또 보고 싶어? 당연하지. 나는 우리 자기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어. 사실 아까 마트에서 장 보고 왔는데 집에서 파스타 해 먹을 생각이거든. 와서 같이 먹을래? 파스타, 나야 좋지. 근데 맨날 오빠한테 얻어먹기만 하니까 미안하네.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요리를 정말 못해서.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지. 지금은 안 해봐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자기가 잘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좋아. 진짜? 그 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내가 올해로 자취만 10년째잖아. 이제는 못하는 음식이 없다니까? 자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요리를 안 해본 거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그땐 같이 배워서 하면 되잖아. 알겠어. 내가 배워도 오빠가 한 것보다 맛이 없으면 어쩌지? 그럼 내가 평생 요리해주지 뭐. 나 원래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 혼자 살면서도 이것저것 잘해 먹었어. 나는 오빠만 믿으면 되겠네? 당연하지. 파스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출발해. 알겠어. 와인 한 병 사서 갈게. 지금은 결혼하고 남편이 되었지만 연애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남편 못지않게 못하는 요리가 없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아무리 배워도 맛이 안 나더니 살림을 해보니까 몇 달 만에 남편과 비슷하게 요리 실력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제가 요리를 못해도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지금에 비해서 간절함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요리 학원을 다녀볼까 고민할 정도였지만 막상 결혼해서 직접 장도 보고 제가 사온 재료를 썩기 전에 먹어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요리 실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요리 레시피들이 잘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 저와는 반대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남편이 최근 들어서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 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퇴근하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반찬 투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건 짜다 저건 좀 싱겁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다 등등.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특히 자기 엄마는 매일 새로 만든 반찬을 밥상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고 저는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피곤하다. 나 이제 퇴근했어.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글쎄, 나도 지금 끝나서 아직 생각 못했는데.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냉동실에 돼지 불고기거리 조금 남아있는데 빨갛게 양념해서 제육볶음이나 해먹을까? 글쎄, 저번에 너가 해준 제육볶음 별로 맛이 없더라. 맛이 좀 심심하고 아무튼 제 맛을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콩나물 사다가 국이나 끓여서 먹을래? 에이, 너 저번에도 콩나물 비린내 살짝 나더라. 시원하게 끓여야 밥 말아 먹고 싶지. 옛날보다 많이 늘긴 했는데 가끔 보면 재료가 아깝다니까. 뭐? 재료가 아까워? 당신이 나보다 맛있게 할 줄 알면 직접 해주던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해주더니 요즘은 먹기만 하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네. 좀 봐줘. 혼자 10년 넘게 자취하면서 내가 해먹는 밥에 질려서 그래. 나도 퇴근하면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좀 먹어보자. 그럼 그냥 해주는 대로 군말 말고 먹을 것이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요리 못해도 아무 상관 없다면서? 그래,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못해도 정도껏 못해야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속은 여자들이 잘못이지.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그럼 저녁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알아서 포장해와. 밥 해주기도 싫어. 그래, 알겠어. 너가 밥 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사실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더라. 제육볶음 2인분 사가면 돼. 당신이랑 같이 밥 먹기도 싫으니까 그냥 밖에서 혼자 먹고 들어와. 참나, 이런 일에 삐지기는. 알겠어. 그럼 나 혼자 먹고 들어갈게. 남편은 아직도 제가 만든 음식에 트집을 잡으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요. 솔직히 밖에서 파는 음식처럼 완전 맛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미료도 최대한 적게 넣으려 노력하고 설탕같이 몸에 안 좋은 재료들은 많이 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본인이 만들어서 먹으면 될 텐데 꼭 저렇게 시어머니와 비교를 해가며 초를 칩니다. 종종 시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시어머니가 한 음식은 제 입에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달고 짜서 밥을 먹고 나면 물을 한가득 마셔야 하고 다음날 몸이 퉁퉁 붓는 것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남편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저도 점점 하기 싫어졌습니다. 여보, 나 겉절이 좀 해줘. 겉절이? 김치는 아직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낫잖아. 하는 김치 질렸단 말이야. 그리고 겉절이가 무슨 김치야? 대충 슥슥 무치면 되는데. 나 할 줄 모른다고.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차려줄게. 반찬 가게 음식 먹을 거면 내가 뭐하러 당신한테 이야기했겠어? 와이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고 싶은 거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안 돼? 인터넷에 보면 겉절이 만드는 방법 다 나와 있잖아. 아니, 내가 만들면 또 맛있자네 어쩌네 할 거 아냐. 솔직히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만드는 음식마다 타박을 하니까 나도 당신한테 뭐 해주고 싶지 않아. 에이, 그건 내가 당신 요리에 피드백을 주는 거야. 무조건 맛있다고만 해주면 당신 요리 실력도 안 늘어난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도 점점 발전을 하는 거지. 그런 발전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겉절이 좀 만들어봐. 내가 퇴근하고 고기 사서 수육 삶아줄게. 방금 만든 겉절이에 수육 싸서 한 입 하고 싶다. 남편이 정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못 이기고 겉절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인터넷 뒤져보고 유튜브를 한참 찾아보고 만들었어요. 정작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지 간단한 겉절이 하나 만드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고생해서 만들었고 수육까지 삶아서 식탁에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가 만든 겉절이를 딱 2젓가락 먹더니 이 맛이 아니라 하더군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길래 저도 더는 못 참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밥 해줄 생각 없으니까 평생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다음날 남편이 제게 먼저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삐졌어? 내가 좀 뭐라 했다고 해서 나한테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냐? 아니 나는 당신이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잖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인터넷 보고 부랴부랴 만들었다고. 당신 입에 딱 맞는 음식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 먹어. 겉절이가 그렇게 어려워? 딱 입에 달라붙는 감칠맛이 없잖아. 어렵고 자시고 간에 난 이제 당신 입맛 못 맞추니까 알아서 해 먹으라고. 각자 알아서 해 먹고 서로 밥도 따로 먹자. 그게 무슨 부부야? 부부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자야 부부인 거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네. 그 말 듣고 보니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같은 입을 덮고 자는 것도 싫어졌네. 그냥 우리 그만 살자. 이제 당신이랑 정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 뭐? 진짜로 밥 때문에 이혼하자고? 밥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지. 나 말고 요리 연구가 아내를 새로 얻어서 살아. 그래야 까다로운 당신 입맛 맞춰줄 수 있지. 아니, 지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은데?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됐어. 나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다신 너랑 하루도 같이 안 살 거니까 서류 준비되는 대로 빨리 끝내자.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자기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저는 친정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는 이혼 예정이고 다른 것보다 입맛을 못 맞추니 같이 살기 너무 힘드네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인간한테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 구박 들으며 살아야 하나 싶고 정이 떨어지니까 하루도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남편과 나중엔 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이상 저런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어주지도 못할 놈과는 진짜 끝입니다. 자기야, 진짜 우리 다음 달이면 결혼하네. 난 아직도 꿈만 같아. 꿈은 무슨, 내 친구들은 다들 결혼이 현실이래. 결혼하면 마냥 행복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지? 둘이 맞춰서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그땐 진짜 장난 아니라더라. 우리 둘 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씩 해결될 거야. 그래,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집도 사고 아이 태어나면 남 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생각이야? 남들은 아이 생기면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던데.
난 일하는 게 더 좋아. 최소 2년 정도는 아이 안 갖고 일만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뒤에 애가 생기더라도 출산휴가도 최대한 짧게 하고 바로 복직해서 일할래. 돈 벌어야지.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진짜 자기는 생활력이 엄청 강한 것 같아. 그래도 결혼하면 내가 자기 고생 안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일 그만둬도 돼. 내가 있잖아. 진짜 든든하네. 이럴 때 보면 결혼하기로 한 게 잘한 것 같다니까? 당연하지, 나만 믿어. 내가 자기랑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까지 평생 책임질 테니까. 알겠어. 난 진짜 오빠만 믿고 결혼하는 거야. 저희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고 2살 차이 나는 신혼부부예요. 저는 어렵게 3년 준비해서 7급 공무원에 합격했고 남편은 중견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비교적 업무가 많지 않은 곳으로 발령받아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니는 무역회사는 업무량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은 주말 출근이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 일이 많은 날에는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오면서도 일거리를 들고 퇴근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남편이 버는 월급도 많았지만 저렇게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 2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아이 갖기 전에는 저희 집을 장만하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남편도 힘은 좀 들겠지만 열심히 해주길 바랬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워버릴까? 왜 또 그래?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과장이 또 자기 할 일을 나한테 떠밀잖아. 아, 오늘도 일찍 퇴근하기는 글렀네. 항상 고생이 많네. 그래도 내일까지만 하면 주말이니까 조금만 참아. 안 돼. 이번 주는 토요일도 오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달까지 수입 물량 맞춰야 하거든. 그쪽에서 그 시간밖에 미팅 시간이 안 난대. 불쌍하네. 내 남편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 당신 카드에 지금 5만 원 넣을게. 아, 진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집에서 밥하고 살림할 때는 그렇게 행복한데. 주말마다 당신이 해준 밥이 정말 맛있긴 하지. 나중에 우리 로또 되면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그때는 내가 혼자 나가서 돈 벌어올게. 나는 정말 살림 체질인가 봐. 회사에만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힘들어. 회사 다니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나도 힘들고 싫어. 그래도 우리 처음에 목표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쉴 새 없이 일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럼 회사를 옮겨보는 건 어때? 너무 업무 강도가 높아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쪽 업계가 어딜 가던 거기서 거기야. 옮긴다고 해도 얼마나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하던 곳에서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래. 회사 힘들다고 옮긴 사람들 중에 만족하는 사람 못 봤어. 우리도 대기업 다니다가 워라밸 찾겠다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많은데 막상 여기도 별다를 바 없다 하더라고. 괜히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그냥 꼭 참고 다녀. 어차피 회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이참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까? 요즘 여자가 회사 출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이 많다더라.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던데 이참에 나도 집에서 살림하면서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농담도 그런 농담은 재미없어.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야.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그래야겠지. 알겠어.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빨리 들어와. 당신 고생하는데 집에 오면 치킨에 맥주나 한잔하자. 남편의 회사는 원래 예전부터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연봉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입사했고 저랑 연애하던 시절도 결혼한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겠다는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한 번씩 요리를 해주긴 했지만 사실 살림은 대부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와서 청소나 빨래도 제가 다 하고 평소 저녁 식사 준비도 제가 하거든요. 남편이 어쩌다 한 번 하는 요리를 맛있다고 칭찬해줬더니 자기가 살림 체질이라며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싶다는 소리를 계속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았어요. 나 진짜 더는 회사 못 다니겠다. 당장 때려치울래. 또? 며칠 전에도 그 소리 하더니 진짜 그렇게 힘들어? 차라리 병가 내고 좀 쉬던가. 아니야, 이건 좀 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 묶여서 일만 하는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런 게 아닌데.
여보, 내가 말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옛날에는 피아노 치고 음대 가고 싶었어.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건 집에서 살림한다는 거잖아. 그래,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유튜브 하면 지금 받는 월급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유튜버들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벌던데? 그럼 회사 그만두지 말고 퇴근하고 나서 살림하는 모습을 동영상 찍어 올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살림에 재능이 있고 유튜브에 재능이 있으면 회사 그만두지 않고 하더라도 잘 되겠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유튜브까지 하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서? 하고 싶은 일인데 그 정도 열정도 없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는 일 때문에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진짜 회사에만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일요일에도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출근하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우리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차라리 회사를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나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될까? 나중에 우리가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애도 내가 볼게. 여보, 나는 나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사람이랑 결혼했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지만 내가 당신 부모는 아니잖아. 평생 당신을 먹여 살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집안일도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내조하면 당신도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 내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혼자 버는 걸로 먹고 살자는 거야? 미안한 얘긴데 그럴 거면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살고 말지. 와, 너는 나보다 내가 벌어오는 돈이 더 중요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혼자 벌어서 온 식구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야. 일 그만두고 살림하고 싶다는 자기가 이기적이지. 그리고 살림을 언제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지금도 청소 빨래 전부 내가 하잖아. 맘대로 살고 싶으면 당신 엄마랑 살라니까?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애 같은 소리나 하는데 어떡하라고? 다시 어머님한테 반품해야지. 나는 못 데리고 살아. 살림한다는 남편보다 책임감 있게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어. 결국 너는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봐. 어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결국 남편은 제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본인 인생이고 본인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저도 제 인생에 있으니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직장을 잃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저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저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는 못 고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다시 돌려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이혼하고 갈라섰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 잘못 봤어요. 아무 대가 없이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건 세상에 부모 말곤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